네, 안녕하세요. 임상초고송쌤의 오분싸게 홍련입니다. 2024년도 2회 임상심의사 2급 실기 문제들 리뷰를 하도록 할 텐데 전반적인 리뷰고요, 선생님들. 문제 설명은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 거니까 이거 문제 알려주는 거 아니야? 답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자, 2024년도 2회가 7월 28일 날 일요일 날 있었죠.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전반적인 평가가 엄청 어려웠다. 시험을 못 같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어렵게 느끼셨는데 제가 그래서 문제를 복귀한 건 없고 문제를 보고 멘붕 왔어요. 뭐 이런 말씀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들을 이제 복귀한 걸 나중에 좀 찾아봤어요. 총 18문제 중에 자, 기출이 14문제입니다. 네. 기출이 14문제 플러스 이제 신출이 4문제였어요. 근데 비율만 보면 선생님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출에서 몇 퍼센트 나온다고 그랬죠? 60% 나옵니다. 자, 신출에서는 40% 나와요. 근데 이거 나눠보세요. 70%가 넘어요, 선생님들. 기출만 선생님들께서 완벽하게 하셨다면, 네, 나는 당연히 붙습니다. 14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뭐 한 70%, 77%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출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 수만 갖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뭐 잡아서 70%라고 쳐도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기출에 대한 배점이 조금 더 높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출만 선생님들께서 완벽하게 하셨으면 내가 당락을 고민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시험 수준이 너무너무 어렵고 막 고시 수준이나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어렵게 느끼셨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 기출도 나왔지만 2014년도 문제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멘붕이 오시는 거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합격의 마지노선이 7년어치예요. 그러니까 7년어치 정도 공부하는 내가 성의를 보여야 돼. 이게 그렇게까지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거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열심히 하면 됩니다. 7년어치면 2017년까지는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017년도까지가 몇 문제였냐? 이게 12문제였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게 배점만 잘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감점만 안 받아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다. 그리고 2016년도 거 하나, 2014년도 거 하나.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멱살을 잡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감점만 안 당한다면 안전선은 언제라고 했어요? 10년이에요. 죄송합니다. 10년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3년도 거까진 봐야 돼요. 언제 다 봐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고, 이게 뭐 무슨 고대 기록물도 아니고 내가 성서 외우라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외울 수 있죠,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요 정도 외웠으면은, 네, 70% 이상의 점수를 득점을 하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었고, 요거는 조금 아슬아슬하다. 자, 그럼 이제 면면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문제 해설은 제가 다음 영상에 마련을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직전 기출이 있었어요. 직전 기출. 자, 2024년 1회 문제가 하나 나왔죠. 뭐죠? 정신사회 재활의 4단계 모형. 뭐 정신사회 재활, 뭐 정신재활의 4단계 모형에서 손상하고 핸디캡에 개입을 써라. 이거였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들 그냥 직전에 나왔던 뭐 2회차 전에 나왔던 상관없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직전에 나와도 무조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넣자. 개입 방법까지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상이 뭔지, 핸디캡이 뭔지를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개입 방법까지 그냥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영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네. 병리가 생겨서 손상이 오고 손상이 와서 장애가 생기고 장애가 와서 핸디캡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 단계들을 그냥 선생님들께서 머리에 꽉 박아 놓자. 그다음에가 2023년도 문제인데 2023년도 문제가 세 문제 나왔습니다. 이 중에 또 포함됐던 게 하나가 로저스였어요. 제가 저번에 그 2024년도 1회 거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예상 문제 중에 한 문제였죠. 로저스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요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변별을 위한 문제가 아니다. 요거는 임상심의사 2급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갖추어야 할 상담자의 태도다. 그래서 요거는 직전에 나왔더라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제거를 자꾸 시키지 마시고 이 두 개는 꼭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선생님 뭘 조금 더 알면 좋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백의 인지적 오류. 그것도 직전에 나오고 직후에 또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기출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로저스 나오면 다음에 로저스 또 나올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걸 다 맞추면 네, 점집을 차려서 정말 대성을 했겠죠. 근데 로저스가 나왔으면 또 다음엔 얄롬이 나올 수도 있고 로저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로저스랑 얄롬이랑 좀 돌려막기로 좀 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얄롬이 나왔길래 이번 로저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2023년도께 세 문제. 그 다음에 2022년도. 2022년도께 세 문제 나왔어요. 세 문제. 세 문제 나왔고 2019년도께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죠. 2018년도가 한 문제, 그 다음에 2017년도가 두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격의 마지노선이라고 한 7년어치를 만약에 봤다면 2017년도 거까지는 봤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가 12문제예요, 선생님들. 합쳐보면. 네. 이렇게 하면 12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12문제를 하면 살짝 까리하죠. 합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면 여기서 내가 뭔가 하나라도 감점을 당했으면은 특히 뭐 상담자 윤리 같은 거에서 감점 한번 당했으면 조금 아슬아슬하죠. 하지만 내가 2014년도부터 외웠다면 합격을 하실 수 있었다. 왜냐면 2017년도 거까지 나오고 2016년도 게 하나 나오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기출로는 2016년도 이거 나왔고 그다음에 2014년도 거 하나. 이렇게 두 문제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14문제가 기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역시 합격의 안전선은 10년어치다. 요거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신출이 4개가 나왔는데 면접법 같은 거 나왔어요. 저희가 근데 문제 자체를 그건 입수를 못 해가지고 문제를 좀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좀 해설을 좀 준비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TAT 검사 설명하고 대인관계법을 해석을 하는 법. 그 다음에 저항이 나왔어요. 드디어 저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맨날 전이랑 역전이만 하다가 드디어 저항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로샤의 구조 요약. 그놈의 로샤. 제가 엑스너 정도는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구조적 요약에서 그 제시된 형태지 세 가지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네, 여러분을 떨어뜨리겠다는 각오가 대단했다. 이번에는.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2014년도부터는 좀 외워야 되지 않나.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분석은 마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네, 저도 다음 영상에서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공부하는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